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용 불교의식을 맡은 김능월합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심도 있는 그러한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쓴 불교 실용의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식에서, 특히 불교 의식에서는 이제 번패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번패는 그 인도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이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을 설하실 당시에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이제 묘은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천녀를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을 찬탄드리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번패가 됐고 춤은 이제 작법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예술이 됐는데요. 이 번패의 그 좋은 예술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조나라 조식이라고 하는 조조의 네 번째 왕자 조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번패를 이제 작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패를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왕자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음악이나 또 이렇게 시서화에 굉장히 이렇게 능했는데, 하루는 이제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 식사를 하시고 잠깐 쉬는 동안에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기를 느껴서 깨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시종하고 같이 어디선가 이 희한한 아주 이 아름다운 그 소리가 들려서 쫓아가 보니까 그 산에 동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동굴 속 안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속에서 고기들이 노니는 걸 보고서 번패를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적인 번패를 고기어자 몇 산자를 써서 어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산이 이 한국으로, 특히나 이 신라 시대 때 이 진감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배워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신라에서 그 당나라로 갈 때는 사실은 스님이 아니었었어요. 일반인이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우연찮게 거기 이제 스님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스님의 이름이 이제 신감선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돼서 그 절에 가서 이제 제자가 되고 머리를 깎고 득도를 했는데, 머리를 깎고 보니까 머리가 이 안이 검해서 흑두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실 당시에 그 연도가 804년에 가셔가지고 830년에 다시 이제 신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선에 대한 것도 공부를 다 하셨고 번패도 많이 이제 배우셔가지고 와서 이제 신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후학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사찰 이름이 옥천사인데 지금은 하동 쌍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워낙 제자들이 많고 또 이 중국적인 번패다 보니까 이 코를 잡는, 그래서 비성을 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감 선사께서 이래가지고는 이게 좀 이렇게 의식에서 이렇게 이 위험을 갖출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매일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제자하고 섬진강가로 와서 고기들의 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번패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패 시조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고기들이 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지으신 이 소리가 거불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헤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렇게 그 거불성을 이제 뭐랄까요? 작곡을 하시게 되고, 이 번패를 중국적인 번패를 어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어산을 한국적인 번패로다가 새롭게 창작을 하신, 새롭게 만드신 분이 진감 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패 시조를 진감 선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번패는 이 790년 경쯤에 신라 경덕왕 19년 때 월명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3월 3일 날 사마령 고개에서 차공향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하늘에 해가 두 개 떠 있어가지고 일관이 인연 있는 스님이 오셔서 그 번패를 지을 것 같으면 저 이변이 없어집니다 하는데 마침 그 월명 스님이 오셔가지고 지나가시니까 왕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모셔다가 번패를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월명 스님이 저는 번패를 못하고 향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간 그 향가를 불렀어도 그 이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번패가 있었다는 걸 이제 그 사료로 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하간 이 진감선사의 그 번패가 우리나라에 시조가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그 이 원효대사께서 무예가를 부르시고 무예물을 추시고 포교무나 포교가로서는 먼저 순서가 되겠지만 번패라고 하는 불교 의식에 쓰이는 그 저기로 봐서는 진감선사가 먼저이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신라에 이어서 고려 시대 때에도 이 번패에 대한 이제 사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고려 도경을 쓰신 분이 서긍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KBS 특파원 정도 되는 뭐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기록을 다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이 칼라로 잘해서 나중에 황제께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글로 썼던 그런 내용 가운데 살펴보면 번패 소리가 도성에 있는 사찰에서 끊이지 않았고 불을 켜놨는데 밤이 대낮같이 밝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패란 그 내용이 고려도경에도 살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구경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범음종보라 해가지고 번패를 부르시는 그 스님들의 뭐 어떻게 보면 족보 마냥 이름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 범음종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1911년에 일본이 이제 그 사찰령이라고 하는 그런 걸 내려서 번패와 작법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거의 이제 멸실되다시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조선총독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 있는 그 봉원사라고 옛날에 이제 금화 터널이 없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조선총독부에서 봉원사까지. 근데 지금 이제 금화 터널이 뚫림으로 해가지고 차로 다 불과 뭐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전국에 그 어선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봉원사에서 그 어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1973년도에 번패라 해가지고 무대 종목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1987년에 영산자리에 가서 마당 종목이라 해가지고 좀 더 확대된 그러한 이 번패가 지정이 됐고요. 또 2009년에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번패를 부르고 있고 또 작법물을 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973년도에 여러 이제 스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특히나 이제 박성암 스님께서 많은 후학들을 제자들을 봉원사에서 가리킴을 해서 전국적으로 번패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또 각 대학에서도 번패를 지금 배우고 가리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번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알아볼 이제 법사물, 번패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사물을 얘기하는데
민간에서 쓰이는 사물은 이제 민사물이라 합니다. 사물놀이 할 때 민사물이라고 하고, 절에서 쓸 때는 이제 법사물이라 표현하는데, 법사물의 종류에는 대사물, 소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물은 범종, 모고, 운판, 법고, 또 소사물은 당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요령을 쓸 수도 있고, 목탁, 태징, 북.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사물 가운데 이제 범종, 모고, 운판, 법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우선 이 식당 영산제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보면, 의식에서 보면 그 식당적법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이 법사물이, 대사물이 아주 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범종은 당종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범종은 범종과 큰데 이제 걸려 있는 거를 범종이라 하고요. 법당 내에 있는, 당 내에 있는 종을 당종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 범종하고 요령하고 또 이렇게 인연 뭐랄까 이렇게 소사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범종은 그 치게 되면 명부에 있는 지옥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고를 안 받고, 또 식당작법에서는 그 지옥고를 받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범종청 명부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범종을 쳐서 명부중생들을 그 모셔오는, 데리고 오는 뭐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초청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범종을 의식을 식당작법 의식 하기 전에 한번 5번 내지는 또 뭐 몇 번을 정해서 쳐서 모시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절에 가서 종 함부로 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종을 치면 그 명부에서 그 지옥고를 받는 사람들이 지옥고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지옥고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친 사람이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프거나 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치지 말아라. 그래서 다만 치고 싶으면 주지스님이나 사찰에 관계 되시는 분들께 부탁을 해서 자비심을 내면서 치는 거는 그것은 옳을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쳐서는 안 될 악기 중에 하나가 범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고인데요. 모고는 이제 목탁의 아버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목탁은 뭐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테고, 모고는 이제 큰 사찰에 가면 대개 이제 범종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래서 모고를 치게 될 것 같으면, 모고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고가 생기게 된 유래가 있는데, 이 큰 스님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말썽쟁이 스님이 한 번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더운 날 좀 시원한 걸 좀 이렇게 우물가에 가서 좀 시원한 물 좀 떠라. 그러면 오히려 물은 안 떠오고 아궁이에다 불을 잔뜩 지펴서 구들장을 아주 뭐 뜨끈뜨끈해 가지고 설설 끓게 만들고, 또 추운 날에는 좀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라 그러면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이 얼음 같은 거, 눈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구두로 아주 냉골을 만들어 버리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이렇게 역행을 아주 이제 뭐 거의 악행에 가까울 정도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죽게 돼요. 죽어서 극선자는 이 재판 과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사람이 이제 보를 받은 게 보니까 물고기 보를 받아요.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그 물고기 등에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가시가 외에도 굉장히 아프고 막 신경이 쓰는데, 그 물고기 몸에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파도에 그 잎사귀가 흔들리고 피가 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 큰 스님이 그 강을 건너게 돼요. 그 강을 건너게 되니까 이 제자 스님이 때는 이때다. 내가 이제 이 큰 스님께 하소연해서 제도를 받으리라 생각해가지고는 배가 타고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주막에서 하루를 유하면서 이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그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망나니 제자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물고기 아주 억보를 못되게 받아서 이렇게 됐었는데 저를 좀 제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뚝에 나와 있으면 내가 너를 제도하리라. 하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실제 뚝에 큰 물고기인데 그냥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이 형국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 나무를 잘라서 고개 형상을 만들고 또 그 배 부분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의식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모고가 됐는데요. 또 이 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잠을 자도 이 눈을 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에서는 용맹정진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모고를 치게 되면 모고청 수부중에 가서 모고를 치게 되면 수부에 있는 물고기류에 있는 그러한 중생들이 모이게 되는 그 영산도량에 초청해서 제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제 모고를 두들기게 되죠. 자, 다음으로 운판은 태증의 아버지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운판이 이제 대사물이면 태증은 이제 소사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판청 공계중. 그래서 운판을 치면 허공계 중생들이 이제 그 영산도량의 그 식당작법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허공에 이제 날짐승이나 또 새, 곤충, 또 아직 천도받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영산도량에 초청해서 천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증은 이 범패에 특히 의식에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공계를 뜻하는 우리로 이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공군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까 모고는 이제 수군에 해당하고, 자 다음에 나올 이제 이 법고는 이제 육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고는 이제 가죽을 메워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이틀을 법고는 가죽을 메우고, 그래서 우리가 대법고 뭐 주로 이제 범정각에 있는 저기를 이제 법고라 하고, 법당 내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이제 북이라 표현합니다. 북. 그래서 영산제 식당 작업할 때는 법고청 세간중, 북을 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북을 치면 전진하는 거고, 종을 치면 후퇴하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고는 이제 가죽이 이제 축생, 어리석은 것을 뜻한다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마음, 중생이심을 뜻하기도 하고, 북통에는 이제 용이 그려져 있어서 용은 성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일러주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여간 마음의 번뇌를 쉬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고를 올려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독이 이 법고는 이제 법고춤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중생 제도의 의미를 담아서 법고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금 이제 대사물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물을 연주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략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의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우선 사물 그 위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찾아봤고요. 실제 연주하는 방법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은 어떻게 연주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범정 치는 법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요즘 이제 시대가 좀 21세기로 바뀌다 보니까 대사물도 뭐 연주하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 조금 음악적 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우선 대사물 가운데
그 범종이 가장 뭐랄까요, 크기도 하고 차지하는 위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범종은 아침에는 33번을 친다. 또 지역적으로 또 28번 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역에 맞게끔 그 뭐 이렇게 가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뭐 이렇게 33천의 하늘의 문을 연다. 그건 뭐 우리 이제 이 경제에서는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제나 이 경상도 쪽이나 완제의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가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33번 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저녁에는 28번 28숙이라서 28개의 별자리를 쳐가지고 여하간 의미를 담아서 잠을 재우는, 그래서 만물을 깨우기도 하고 만물을 잠재우기도 하고 다시 이제 범종에 연주하게 되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법의 시각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누가 이제 돌아가셨거나 또 대소사가 있을 때 치기도 하고, 화재가 있을 때는 또 급하게 쳐서 화재를 알리기도 하고, 범종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보겠어요. 자, 범종 역할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모고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고 연주는 오늘 이제 그 그림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모고는 이 통나무에다가 고기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배 부분을 파내 가지고 배 안쪽을 두 이제 나무로 스틱으로다가 이렇게 치게 되죠. 실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자를 이제 휘벼 파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는데요. 작게 소리를 시작해서 크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려서 다시 올려가지고 3번 소리를 그 뭐랄까요, 올리고 크게 해서 마치면 아침에 치는 이제 모고가 되겠습니다. 목탁이나 모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판 연주가 되겠는데요. 운판은 이제 작게 아침에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크게 하는데 치는 순서는 작게 쳐서 올라갔다 소리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서 마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범종각이나 공양간에 매달아 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역시 공양 때를 알리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짐승들이나 아직 천도를 받지 못한 그러한 혼백들이 있다면, 영가들이 계시다면 극락세계로 가시라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담아서 운판 연주를 하게 됩니다. 운판의 그 아들은 태진이라 말씀했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법고 연주가 되었습니다. 법고. 특히나 이 법고는 이 범종하고 많이 견줄 수 있는데, 범종은 이제 지하의 그 지옥 중생들을 그분들을 천도한다는 의미를 담는다면, 이 법고는 어찌 보면 그 세간에 있는 진짜 우리 중생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이 번뇌를 없애기도 하고 또 불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 북을 치는데 종체기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채성은, 북의 채성은 사실 소리가 없어요. 용을 일으켜야, 두들겨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종체기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북을 작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마치는, 역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3번 정도 해서 뭐랄까요, 이 법고를 치기도 하고,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한 번만 작게 쳐서 크게 올려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서병 귀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용, 시끄러운 세상을 이렇게 갈마무려서 이 소리가 없는 채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소리를 크게 시작해서 작게 해서
소리를 마치는데 이게 시끄러웠던 이런 모든 그 저기들을 이제 뭐랄까 다시 이제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잠재우는 만물을 잠재우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법고를 그렇게 추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사물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소사물은 범종이 바깥에 범종가 있을 때는 이제 범종이라지만 그 종이 법당 내에 들어왔을 때 당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요. 당종은 주로 이제 조석 예불에 이 쇠송이라 해가지고 종을 치면서 하는 그 연불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쇠송이 아침 종성, 저녁 종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령이 있는데 이 요령은 이제 법주 스님이 그 의식을 집전하고 리드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요령이 되겠습니다. 실제 요령의 그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징은 이 바라지가 그 바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주 바라지입니다. 법주 스님의 그 의식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그 뭐랄까요 뒤에서 이제 수발을 들고 그 하는 것을 이제 바라지라 표현하는데 이제 법주 바라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 있는데 북도 역시 이제 바라지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주 스님의 그 뭐랄까요 연불이나 진언 같은 것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목탁인데요. 목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고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목탁에 쓰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에 뭐 삼기의례랄지 그런 데 쓰고 목탁은 이제 뭐 천수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금강경이나 할 때 이제 풍송 쪽으로다가 낙숫물 떨어지는 그 의미를 담기도 하고 또 풍송 쪽으로 해서 이 연불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또 목탁이 되겠습니다. 또 목탁은 또 기도 정근할 때 쓰이는 목탁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실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불을 드리거나 그럴 때 쓰이는 목탁이 치는 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절을 하면서 목탁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 한두 가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위주로 해서 한번 목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패에 관계되는 연역이나 또 대사물, 소사물 저희가 소상에 살펴본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배우려면 목탁 뭐 치는 거를 이렇게 뭐 위주로 해서 먼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사물이 왜 다뤄지는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본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간에서는 이렇게 우선 그 소상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사물을 한번 직접 다뤄가면서 쳐보면서 그렇게 익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